2014년도 3회 문제네요. 우리 교재는 6번째 기출문제 봅니다. A의 첫 번째부터 H의 첫 번째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휴먼 예체 휴먼 크기는 20.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를 병합하고, 그 다음에 A3부터 H4까지는 강조색 6, C5부터 G16까지 숫자에 대해서는 몇 점? 그러면 0하고 점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0하고 점. 그럼 0일 때도 0이라고 나오니까 어머. 네, 0이라도 점 나오니까요. A1 셀에 메모를 삽입하려네요. A1 셀에 그거 꼭 0에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냥 샵 그거 쓰면 안 되나요? 샵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네. 샵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 숫자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샵을 쓰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세요. 0일 때는 안 나와요. 아니요, 0일 때는 0이라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샵, 샵, 콤마, 샵, 0을 써. 하여튼 뒤에 0이 들어가면 돼요. 네, 0 예. 들어가는데 샵. 그러니까는 여기는 어차피 숫자가 두 자리밖에 없어서 제가 네. 천 단위마다 구분교를 안 했는데, 뭐 이게 뒤에 0 들어가면 돼요. 뒤에 0만 몇 점. 들어가면 예. 되는 샵만 쓰면 안 돼요. 네. 예. G/ 표준 뒤에다 점 써도 상관은 없어요. 예, 예. 그 다음에 A의 첫 번째다가 메모를 삽입해라. 네. IT 수험서 자격증. 오른쪽 버튼 눌러서 표시 숨기기, 그리고 맞춤에 가서 자동,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A의 네 번째부터 I의 20번째까지 행 전체에 대해서 수식,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서식은 글꼴에 대해서 표준색 파랑, 수식은 영어 점수가 F4번 키 두 번 누르고 국어 점수 이하, 작다 국어 점수. 작거나 같다. 이하네요. 이하. 예, 작거나 같다. 미만이 아니라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만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 이하인 경우에만 그렇게 파랗게 나왔네요. 이거는 두 번째 문자가 요거네요. 그렇죠? 4 이하일 경우에는 공백을, 그 외에는 분량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검사 결과의 두 번째 문자가 4 이하일 경우 공백, 그 외에는 분량. 그러니까 무슨 함수 if해라, 그리고 추수, 그리고 mid. 그러니까 는 if해라, 추수,
MID 검사 결과 C의 세 번째 셀에 두 번째에서 한 개가 1이면은 2이면은 3이면은 4이면은 9에는 불량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1일 때 공백, 2일 때 공백, 3일 때 공백, 4일 때 공백, 그리고 5, 6, 7, 8 같은 경우 나올 때는 불량. 한번 볼까요? 예, 맞았네요. 이번 문제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직위별 급여 지급이라고 써있네요. 직위와 기본급표. 기본급표는 어디나 밑에 있네요. 그렇죠? 기본급표를 가지고 계산을 하라고 되네요. 그러니까 과장이면은 얼마, 대리면 얼마, 사원이면 얼마. 그래서 수당 더하기 기본급표를 그리고 수당 급여를 계산하시오. 급여는 수당 더하기 기본급 H룩급 V룩급 그 다음에 추수 중에서 선택. 여기서는 뭐 선택할 게 H룩급 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게 된다면은 는 수당을 더해야 되니까는 H의 세 번째 셀 더하기 H룩급 가로 열고 찾는 값은 G의 세 번째, 참조표는 G의 12번째부터 I의 13번째, 이는 달러가 콩콩 들어가면 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줄, 그리고 반드시 일치. 여기다가 계산해주고, 예, 과장은 65만원에 250만원, 대리는 50만원에 220만원, 사원은 35만원에 200만원. 예, 답은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문제에서 어떤 함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근데 뭐 어차피 V룩급은 세로로 계산하는 거고 H룩급은 가로로 계산하는 거고, 추수는 1, 2, 3, 4일 때 고르는 거니까 추수 함수는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3번 문제. 3번 문제는 뭔가요? 1차, 2차. 2차의 평균이 70 이상이고 벌점이 10 미만일 때이면 본선 진출, 그렇지 않으면 공백. 노선함수는 if and average. 는 if 조건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그래서 참일 때는 본선 진출이라고 쓰고, 아닐 때는 공백 처리해라. 그럼 여기서 조건은 1차, 2차의 평균이 70 이상이고 벌점이 10 미만이라는 이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러 개 조건을 갖고 물어봐야 되니까 엔드로 1차, 2차 평균 에버레이지, 1차 B의 16번째, 컴마 C 16번째.
이거를 이렇게 쓰셔도 돼요. 요 두 개 평균이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얘 따로따로 두 개니까 두 개를 컴마로 찍으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70 이상이고, 그 다음에 벌점은 D의 16번째가 작다 10. 그러면은 예, 답이 나오겠네요. 총점이 80점대인 사원수래요. 총점이 80점대인 사원수. 총점이 80점대라고 하는 거를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이 조건 거는 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무슨 함수 sumif s sumif s countIF s. sumif는 왜 나왔을까? countIF s 지금 사원수니까 countIF를 써야 되네. 아, s가 아니네. 오, 그러면 좀 복잡해지겠는데. 어차피 sum 계열은 아니잖아요. 는 countIF 가로 열고 j-의 17번째, j17번째부터 j-의 25번째 중에서 80점 이상인 사람의 수를 세서 빼고 countIF j-의 17에서 j-의 25까지 중에서 90점 이상인 사람을 빼야만이 80점대가 나와요. 이거는 80점 이상 90점 미만이잖아요. 80점대라고 하는 게 이거를 는 countIF s로 쓸 때는 좀 달라요. 이렇게 쓰고 countIF로 쓸 때는 직접 조건을 두 가지를 놔야 돼요.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은 경우를. 범위는 동일한 범위죠. 총점 범위니까는. 근데 countIF s는 2007 버전서부터 들어간 함수입니다. 2007 이전에는 없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sumif s나 countIF s나 averagef s 복수형은 2007 버전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countIF라는 함수를 가지고 나열해서 써야 되는데, 요거는 80점 이상에서 90점 이상을 빼니까 80점대만 남는 거고, 요거는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은 사람은 걸러내다 보니까 교집합 범위에서, 얘는 차집합 개념이고요. 차집합 개념이고 얘는 교집합 개념이라서 약간 다르죠. 그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처음에 교재에도 countIF에 관한 문제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countIF를 써야 되니까 몇 명? 명자 붙이는 말은 없죠? 예. 하도 명자 붙이는 게 많아서 그냥 붙였다가 또 틀려버릴 수 있어요. 저희도 근데 시험 보고 나서 이렇게 밑에 쪽에다 이거 수식을 따로 이렇게 써서 복사해서 이렇게 해요. 메모장에서 저는 복사해서 그냥 붙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기다 바로 할 경우 여기다가요? 아니 저기 메모 칸에다 바로 쓸 경우에는요. 네. 앞에 걸 만약에 클릭해야 된다면 저기 29 같은 거를 집어넣을 때는 거기 줄이 깨지잖아요. 뭐 직접 한번 써볼게요. 제가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제가 는 count if 가로 열고 범위를 잡고
크거나 같다 80 가로 빼기 카운트 if 범위를 잡아주고 컴마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쓰면 답은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뭐 지금 걸그적거리는 게 없어요 네, 사실은. 저 근데 위에 이제 같은 거 쓸 때. 이런 경우에는 어미 잡을 때. 70 이상 10 미만이죠. 그러니까 는 if and average 요 두 개 평균이 7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벌점을 찍으려니까 안 찍히죠? 네. 그때 키보드로 그냥 가세요. 왼쪽 키보드로요. 네, 키보드 아니면 마우스로 여기를 찍으세요. 위를 여기는 클릭하면 안 넘어가잖아요. 안 넘어가니까는 여기를 클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점을 찍으세요. 그리고 키보드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뒤에 16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직접 키보드로 쓰시는 건데 안 써지면은 밑에 거 찍고 올라가면 되고 아니면 위에 거 찍고 내려가도 되고. 빈 칸을 써서 복사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시험 가서 선생님처럼 해도 괜찮아요. 메모장에다가 네. 이게 어려우실 걸 연습을 많이 안 하시면 직접 쓰기 편하죠. 저거 쓰다가 말고 네. 자꾸 이 칸이 좁아질 수도 있으니까 저 위에 수식틀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요? 해도 예, 여기다 하셔도 돼요. 네. 여기다 하시게 되면은 여기는 직접 키보드로 다 쓰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뭐 본선 진출 아니면 공백 직접 쓰는 거잖아요. 여기는요. 위에 거는 그래도 되던데. 여기는 이렇게 써요. 는 하고 키보드로 움직이면 셀이 주소가 찍혀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는 하고 이렇게 못 움직이잖아요. 셀 위치를 못 움직이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아까 제가 는 if 가로 열고 and 가로 열고 average 가로 열고 그 다음에 키보드로 이렇게 범위를 제가 키보드로 Shift 키 눌러서 키보드로 움직이면 블럭이 되거든요. 키보드를 어떻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키보드 는 하고 썼잖아요. 는 하고 쓰면 무조건 키보드가 움직여요. 자 보세요. 는 했잖아요. 키보드로 움직이면 이렇게 올라가요. 셀 주소가 따라서 다녀요. 왼쪽 거, 오른쪽 거, 위에 거, 아래 거 다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예, 마우스로 우리는 보통 습관적으로 는 하고 마우스로 클릭했잖아요. 우리 키보드로 움직이는 거였죠. 키보드로 몇 번씩 보여드렸었는데 왼쪽 오른쪽 이거. 예, 방향키로요. 예. 그리고 이렇게 쉬프트 키 눌러서 움직이면 블럭 돼요. 왼손으로 쉬프트 키 눌러서 움직이면은 블럭이에요. 그러니까 는 하고 이렇게 블럭 되잖아요. 그렇죠. 자, 결승 점수는 어떻게 하래요? 승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 2위는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 if 함수하고 랭크 함수하고. 그러면 if 조건식, 뭐 조건 참일 경우, 거짓일 경우 이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가 뭐죠? 1에서 2등까지는 결승 진출, 그 외에는 공백 이거죠. 그럼 1, 2등을 어떻게 매길 거냐? 랭크한 결과가 1, 2등이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면 1, 2등 또는 3보다 작다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 랭크 함수는 누가 2의 29번째가 2의 29번째부터 2의 38까지 요거니까 달라 들어가면 돼. 이렇게 계산해주면 랭크 함수를 여기다 이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요거니까는 랭크를 여기다가 바꿔주면 되죠. 그럼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건데, 예. 예. 두 개는 결승 진출이고 나머지는 다 빈칸이네요. 지역별 1/4분기 현황 표를 이용하여 필터링 하래요. 자, 이런 경우는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뭐 껴있네요. 저 뒤에. 그때는 블럭을 잡으세요. 블럭을 안 잡고 그냥 피벗 테이블을 작업해주면 다시 블럭을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얘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그냥 여기다 잡고 피벗 테이블만 해도 자동으로 블럭을 잡아요. 근데 끼어 들어갔으니까 블럭을 잡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서 기존 워크시트에 24번째 확인. 자, 피벗 테이블에서 첫 번째 할 일은 지점명 필터해 놓고, 지역은 행에다 놓고, 1월, 2월, 3월의 평균, 1월, 2월, 3월의 평균을 1월, 2월, 그리고 얘를 클릭해서 평균, 얘도 클릭해서 평균, 얘도 클릭해서 평균. 자, 여기서 묶음을 처리했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디자인에 가면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옵션 디자인 탭이 있는데 디자인 탭에 가서 레이아웃을 가서 개요. 네. 아까는 압축이었고요. 개요. 그 다음에 피벗 스타일 몇 번? 보통 하나, 둘, 셋, 넷. 보통 4번.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 그 다음 문제. 얘들은 부분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직위란 동네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오름차순. 왜냐면 여기가 첫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 데이터가 빈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데이터 안에다 클릭해 놓고, 요 동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직위별로, 그 다음에 수당과 성과금의 합계, 그 다음에 지급액에 대한 최대값, 새로운 값으로 대체 해제. 요런 거 있어요. 요런 거 보기 싫잖아요. 요거는 해주세요. 원래 조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건 오류난 거예요. 숫자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오류는 펼쳐주시는 게 좋아요. 네. 여기는 굳이 이렇게 펼쳐줘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나머지는 뭐 건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수당과 성과금, 수당과 성과금에 대한 필드는 하나의 같은 줄에 표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하고 나서 밑에 깔리고 나중에 최대값 구해서 위에 나타나고. 예. 밑에 두 줄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뭐 그런 거니까. A 세 번째부터 G의 세 번째까지 서식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도형을 먼저 그릴 거예요. 삽입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어디에다가 I3에서부터 J의 4, 5까지, 그리고 여기다가 재고량이 아니라
서식이라고 쓰고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서식 기록 확인 블록 잡고 글꼴 색은 파랑 채우기 색깔은 노랑. 그냥 여기 있는 거 클릭하셔도 돼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기록 중지. 그러면은 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재고량을 I7부터 J9까지 십자형이네요. 십자형 재고량 기록 확인 는 전월 재고량 더하기 주문량 빼기 판매량. 기록 중지 누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요, 이 매크로를 기록하고 나서 이 도형을 만드는 거랑 도형을 먼저 만들고 매크로 기록하는 거랑 예를 들어서 뭐 문제하는 데서 차이점이 생길 수도 있나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매크로를 먼저 만드는 거하고 네. 도형을 먼저 그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네. 뭐가 편하냐면은 빠른 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빨라요. 근데 중간에 이제 만약에 매크로를 잘못 만들었어요. 재고량 매크로를 잘못 만들었어요. 답이 안 나오고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기록 중지 눌렀다가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못해요. 재고량이 이미 있기 때문에 기록을 못해요. 그때는 매크로에 가서 재고량을 제거하고 제거했으니까는 이제는 여기다가 매크로를 재고량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매크로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도형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매크로가 없으니까 매크로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매크로를 만드실 때는 아까 우리 도형을 클릭해서 매크로가 들어가게끔 할 때는 아무데나 놓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매크로를 처음에 만드실 때는 여기다 놓고 만들지는 말자 이거지. 이렇게 매크로 기록은 하지 말자. 어딘가에 시작해서 일로 오게끔은 하자. 자, 매크로 기록 여기에 재고량 일단 왔죠? 일로 왔잖아요. 그렇죠? 는 더하기 빼기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제 기록 중지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매크로에 가서 재고량을 실행해라 그러면 답이 착 기록 중지 안 안 눌렀네요. 네. 그럼 매크로 다시 이 마우스가 지금 클릭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실수를 하네요. 일단 재고량 그리고 여기다 놓고 는 더하기 빼기 했고 했잖아요. 그럼 기록 중지 눌러야죠. 네. 그러면 이제는 얘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매크로에 와서 재고량을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매번 와서 실행하기 귀찮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매크로를 지정하자 이거죠. 재고량을 이렇게. 그럼 이제 누를 때마다 알아서 실행될 거 아니냐. 매크로는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매크로를 먼저 만들고 매번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서 Alt F8번이죠. 여기 가서 매크로를 실행했는데 귀찮은 거라 이게. 그래서 도형을 그려가지고 이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하자 하는 거죠. 연결하자. 그게 우리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빨리 시험을 볼 수 있을까 해서 그냥 도형을 먼저 그리고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하면서 매크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책에는. 이렇게는 저도 안 했었거든요. 실제 매크로 만들 때는
매크로를 미리 먼저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게 더 편하거든. 매크로 먼저 만들고 도형 만드는 게 좀 더 편하거든요. 예, 그게 더 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편해요. 편한 방법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어떤 거라도 상관은 없어요. 책에서는 왜냐면은 매크로를 만들고 나서 도형에다 연결하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직접 매크로를 지정해 가면서 연결하면은 한 단계 빨라요. 한 단계 빨라. 그래서 빠른 영어를 시키려고 가르친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근데 고칠 때 이거가 더 이거는 고치려면 애먹어요. 네, 그 네. 얘기죠. 고칠 때는 매크로에 가서 어차피 매크로를 제거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완성이 되고 나야 도형에다 연결을 하든 말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책의 설명은 매크로가 이상 없이 만들어졌다는 전제하에 도형을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에러 나면은 더 힘들죠.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매크로 설명할 때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매크로에서는요, 편집에 가면은 뭐를 고칠 수 있다? 매크로에 있는 내용을 고칠 수가 있고 매크로 이름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매크로 이름이에요. 여기 매크로 이름이고 요걸 고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서식 2라고 제가 쓰면은 매크로가 서식 2로 변해요. 이거는 여기서 못 고쳐요. 여기서 못 고쳐요. 아무리 이거 못 고쳐요. 그러니까는 매크로를 그 이름을 고칠 땐 편집에 가서 요걸 고쳐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눌렀을 때 옵션에 가서 뭐 컨트롤 C를 누르면 뭐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한다든지 소문자 C라든지 대문자 C라든지 이게 바뀌게끔 하는 거는 어디서 옵션에서 하는 거고, 설명이나 이거 이제 필기시험에 나오는 유형이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판매량, 총 판매액, 판매가가 빠졌네. 파란색의 판매가가 빠졌어요. 자, 이럴 때는 차트에 가서 데이터 선택에 가시면은 판매가를 제거하시면 돼요. 그렇죠? 파란 거 판매가를 제거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레이아웃에 와서 판매가란 파란색이 안 보이니까 여기 와서 선택하고 키보드로 딜리트 누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누르는 거 하고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메뉴하고 판매가를 제외한 나머지만 블록 잡는 거하고는 달라요. 범위를 재설정하는 거하고 불필요한 계열을 삭제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건 왜냐면 색깔이 달라요. 색깔. 막대 그래프의 색깔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흑백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 다시 보시면은 파란색, 빨간색, 녹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데이터 선택에 가서 판매가란 파란색을 제거해 버리면 파란 게 사라진 상태로 그냥 끝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메뉴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두 개를 다시 블럭을 잡으면 판매가가 빠지면서 파랑, 빨강, 녹색에서 파랑, 빨강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아까 파랑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빨강, 녹색으로 남았는데 이제는 색깔을 원래대로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하고 아까 하는 방법하고 차이가 나요. 결과 색깔이 달라지는데 결과 색깔이 어차피 흑백 문제지니까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쉽게 나가자 이거죠. 어떻게? 선택에 가서 판매가를 제거해 버리자. 이게 편하다. 그 다음에 총판매는 보이네요. 그럼 차트 종류를 뭐로 바꾼다? 꺾은 선으로 바꾸고, 꺾은 선은 무조건 네 번째 거니까.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1번 서식에 가서 보조축으로 보내면 끝난다. 보조축으로 보내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해결을 했고요. 이제 범례는 아래쪽, 이렇게, 위쪽으로 보내면 되고, 그 다음에 글꼴은 오로지 홈에서만 하는 거니까 굴림, 채 12포인트 굵고 기울이고, 반반 어디? 총판매
여기에 요 반반 여기에만 레이블을 추가 오른쪽에. 그다음에 차트 자체는 테두리에 가서 둥글게. 그럼 끝난 거죠. 그렇죠? 네. 다른 거는 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뭐 정확히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하시고 나서 시간 나시면 첫 번째 입력하는 거. 근데 이제 함수 쪽에서 판가름 나잖아요. 솔직히 함수에서 내가 다 한 거 같아, 4개는 풀어본 거 같아, 다른 거 뭐 틀린 거 없는 거 같고, 그러면 에이 귀찮아, 입력하는 건 쉬어 하고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